네, 안녕하세요. 네, 토론 화면 켜주시겠어요? 저는 한글 파일을 가져왔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그 토론문을 주로 읽으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토론문은 김태환 박사님 토론문이었고요. 김태환 박사님은 빈곤 문제에 계속 연구를 해오신 전문 연구자시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굉장히 체계적으로 많은 그 포괄적인 자료들이 많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 빈곤 문제의 심각성은 제기되어 온 것이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 그동안에 그 노인 빈곤에 대응하고자 기초노령연금 도입, 기초연금 도입, 기초연금 급여 확대,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및 폐지 이러한 관련 정책적 대응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왜 빈곤 문제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제가 그냥 화면 진행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화면이 잘 안 넘어가네요. 네.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로 심각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연금제도의 미성수기였습니다. 연금 수급자 비율이 30~40%로 낮고 연금 수급액이 평균 30만에서 50만 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평가되어 왔습니다. 예, 아까도 논의가 있었는데요. 가장 적합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2000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보편적인 빈곤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빈곤한 모든 사람들에게 빈곤선에 부족한 만큼을 보충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가 제도 원리대로 잘 작동했다면 적어도 빈곤 문제는 이렇게 심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노인 인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은 그 높은 빈곤율에 비해서 8%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국제 비교에서 빈곤율을 얘기할 때는 주로 중위소득 50% 기준을 쓰는데 우리가 지금 정책적으로 빈곤선을 삼고 있는 것은 중위소득 30%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 또 빈곤율 통계는 일반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 정책 빈곤선은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포함하고 있고 또 부양의무자 조건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 빈곤율과는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또 아까 자산을 같이 소득과 함께 고려했을 때의 빈곤율이 43%에서 25% 정도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그래도 여전히 높은 빈곤율이죠. 그래서 아까 김태환 박사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비수급 빈곤층의 상당 부분의 발생 원인이 부양 의무자 조건 때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부양 의무자 조건을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 폐지 과정이 완성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되는 빈곤 노인이 대폭 증가하고 최종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노인 빈곤율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인가라는 이제 질문을 갖게 되는데요. 김태환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비수급 빈곤층 중에 노인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노인 빈곤율의 상당 부분은 적용 사각지대 문제보다는 급여의 충분성 미흡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정책 빈곤선인 중위소득 30% 기준의 빈곤 문제는 개선되겠지만 OECD 국제 비교 기준인 중위소득 50% 기준의 빈곤율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사실 정부는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해서 무기압출 연금인 기초연금 그리고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을 확대를 해왔습니다. 이 기초연금 도입 이후에 빈곤율이 5~6%포인트 남짓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40%의 빈곤율을 보이고 있고요. 10명 중에 4.3명이 빈곤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보면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인 최소한 노인의 50%에게 두터운 급여 수준의 포괄적인 현금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한 노인 빈곤율은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산 제약의 문제 그리고 다른 연령 집단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노인의 50%에게 중위소득 50%의 부족한 만큼을 보충하는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은 채택하기 쉽지 않은 정책 대안입니다.
초고령 사회의 가파른 진행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긴 합니다. 여기서 좀 더 이제 그 분명하게 할 것이 생깁니다. 뭐냐면 우리의 그 노인 빈곤을 그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를 좀 정립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책 빈곤선으로는 중위소득 30%를 빈곤 해소 목표로 수립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국제 비교 기준인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아까 구인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40%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이제 생각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위소득 30%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는 실제 정책 그리고 중위소득 50% 기준으로 그 평가하는 정책 평가 기준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 수단을 통해서도 이러한 정책 평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인 좀 정책 목표를 오히려 좀 분명히 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향후에는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아까 이제 구인혜 교수님 발표에서도 그 베이비 부머들이 그 좀 여러 가지 역량들이 좋기 때문에 노인 빈곤율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이비붐 세대가 이전 노년 세대와는 달리 탄탄한 경제적인 역량, 안티 빈곤 역량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전 세대에 걸쳐서 지금 청년 세대를 포함해서 전 세대에 걸쳐서 가장 높은 소득 수준과 자산 수준을 가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베이비붐 세대 내 불평등 수준도 다른 세대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 비율이 70%까지 높아지고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80만 원 내외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압축적인 성장 과정과 함께한 베이비 부머 세대가 노령층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현 노년 세대의 높은 빈곤율 고리를 단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향후 근로 연령층의 경제적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초고령화 등 사회 지출 증가로 조세 부담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근로 연령층의 가처분 소득은 낮아질 것입니다. 근로 연령층 가처분 소득이 낮아지게 되면 중위소득 수준도 낮아지고 중위소득 50%라는 빈곤선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 연령층과 노년 세대와의 가처분 소득의 격차가 줄어들어서 중위소득 50% 이하를 구성하는 연령 집단의 분포도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노인하고 그 근로 연령 집단 간의 빈곤율 격차가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예, 또 세 번째 이제 제가 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행 빈곤선 기준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가진 이유는 우리가 국제 비교 통계나 그다음에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전체적인 시계열적인 파악 이런 것에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빈곤선이라는 것이 유용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그 필요들을 충족시켜주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어떤 표준화된 이 빈곤선이라는 것은 그 빈곤한 사람들의 상태나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합하게 얘기해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다차원 빈곤을 반영하는 다차원 빈곤선의 적용 그리고 다차원적인 정책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득 빈곤이 기본적이긴 하지만 그것에 더해서 소득 빈곤으로 환원되지 않는 건강 빈곤, 돌봄 빈곤, 주거 빈곤, 관계적 빈곤, 사회 참여 빈곤 등 다차원적인 빈곤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이에 맞는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빈곤선은 표준 가구의 표준 생활을 기준으로 최소 필요소득을 산정한 후에 상대적 빈곤 기준인 중위소득으로 기준을 바꾼 다음 연동하는 방식입니다. 즉 특정 시점의 그 절대적인 빈곤선을 상대적 빈곤선으로 변경한 다음 전체 소득 수준 변화에 따라서 연동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3년마다 전물량 방식의 빈곤선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표준 가구의 표준 생활 개념은 이미 상대적 빈곤 설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전체 빈곤 대책 수립을 위한 횡단면, 시계열 비교 등 빈곤율 통계에는 여전히 표준화된 기준이 유효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차원 측면에서 빈곤하지 않게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빈곤선으로는 개별 맞춤 빈곤선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습니다. 2014년 맞춤 급여 방식으로 빈곤 정책의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꾀했습니다만 여전히 선정 기준과 급여 기준에서 생계급여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를 구분하고 지역별 주거 임차료 차이를 반영하여 주거급여 지원 방식의 차이를 두고 있지만 선정 방식은 여전히 소득 기준입니다. 주거 빈곤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고 이것은 의료급여나 교육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편적인 일상적인 그 생계비에 해당하는 것은 공통적인 필요소득으로 설정하여 소득 빈곤으로 관리해 나가되 개인과 가구의 상황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의료비, 간병비, 보육비, 교육비, 주거비 등은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 제도를 통해 이 비용을 포괄하는 만큼 이들 비용을 개인의 필요 생활비에서 제하는 접근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책 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빈곤선을 공통적인 일상생활비를 기준으로 가구 규모 및 연령을 반영하는 부분을 별도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서 필요 지출에 따른 의료비, 간병비, 보육비, 교육비, 주거비 등 맞춤 필요 지출을 반영하는 부분을 고려한 빈곤선을 각각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그 빈곤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 노령층을 위한 빈곤 대책과 이제 미래 노령층을 위한 빈곤 대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면서요. 이 노인 빈곤이 현 노령층에게 더욱 특별한 시기적인 문제일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현 노령층은 미래 노령층으로 구분한 접근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현 노령층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김태한 박사님이 제기하셨듯이 몇 가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초연금을 한시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특정 시기를 정하는 것은 아니고 기초연금을 최저보증연금으로 변형하는 방안입니다. 기초연금을 최저보증연금으로 변형하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일단 기대됩니다. 첫 번째는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이 차등적으로 두터워지는 효과를 가져서 빈곤율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 급여가 없거나 급여 수준이 낮은 현세대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의 역할이 한층 커졌다가 현세대 노인들이 점점 퇴장함에 따라서 기초연금 역할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연금 강화 방안은 빈곤율 감소에는 즉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겠지만 국민연금 제도 순응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고 재정 소요도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세대 노인에게 있어서 기초연금 강화가 기본소득 보장을 통한 빈곤율 해소에 효과적인 방식인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관계 설정을 정합적으로 재정비하여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불충분한 급여가 빈곤율 감소가 되지 않는 이유라고 분석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충분한 급여 때문에 빈곤율이 감소되지 않는다라고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기초연금 일부를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음으로써 기초연금 급여를 통해서 순소득 인상을 보장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위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슬로건으로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문제의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은 수급권 유지만 위협하고 실제 순소득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도 논리상으로 이 논리는 정합적이지 않고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급여의 불충분성을 보완하고 심각한 노인 빈곤을 대응하는 일환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노인 일자리 확대를 노인 빈곤의 감소의 대안으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노인 소득을 보충하는 방편에 그쳐서는 안 되고요. 그 방편을 넘어서 노인 시민성을 회복하고 사회 공헌을 통해서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방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인 소득 보충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노인 스스로를 계속 기만하도록 주장하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 모습이 되는 것이고 건강한 시민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 참여와 사회적 공헌 일자리로 제대로 자리매김되고 그 결과로 소득도 보충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정체성과 운영 방식에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베이비붐 세대들이 주류가 되는 노인 빈곤 대책을 생각한다면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 세대에 편입돼서 초고령 사회가 가파르게 진행될수록 세대 상생과 세대 균형의 자원 배분이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준비 상태 조사 결과는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고 젠더 격차도 여전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 및 자산 수준, 인적 역량은 현 세대 노인과 확실히 차별성을 갖습니다. 더욱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 근로연령층의 가처분 소득도 상대적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첫째, 베이비붐 세대들의 노인 빈곤 대책은 김태한 박사님이 제안하셨듯이 연금 제도를 비롯한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및 보험료 납부를 최대한 독려 및 지원해서 남녀 공히 1인 1국민연금을 확보하여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노후 보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제도 가입 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것이 노후 소득 보장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은퇴를 연기하여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춰 적정 연금액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퇴직연금 운영을 정상화해서 8.3% 법정 퇴직 적립금에 걸맞도록 퇴직연금을 제대로 온 연금 소득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자산을 활용한 노후소득 보장을 적극 유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금 매진말 겸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노인 빈곤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노인 빈곤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고 우리한테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빈곤 문제를 다루는 우리 태도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었던 그 베너지 그리고 디플로가 썼던 빈민 경제학에서 지적했듯이 빈곤율이라는 추상화된 수치를 넘어서 빈곤한 사람을 봐야 한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2021년 현재 380만 명의 노인들이 다양한 사연과 상황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의 빈곤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빈곤하게 살아가는 노년층 사람들의 생생한 어려움을 우리가 구체화해서 노인 빈곤 문제를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직적인 제도 틀에 맞춰서 다양하고 다기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포용해야 됩니다. 포용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도를 다양한 필요에 맞추어 다기화해서 배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급여 방식이 그런 전환의 일환입니다. 두 번째는 조건을 일일이 따지기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든 배제가 발생하니 무조건 급여를 주는 방식입니다. 그것도 충분한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정치적 아젠다가 되어 있는 기본소득 그리고 안심소득이 이러한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따라 정책 효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포용성이라는 그 공통점을 가집니다. 문제는 엄청난 재정 부담을 수반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운영의 유연성을 도모하는 방식입니다.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 담당자에게 적용의 유연성을 주문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자의 유연성은 대체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해왔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유연성의 주체를 행정 공급자로부터 각자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개인에게로 옮기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기금 등을 비상계좌들을 할당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포용성은 올리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여러 구체적인 제도적인 장치와 설계가 필요하겠지만 고민해 볼 만한 접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